그러니까 차비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플랜 A, B, C 다 들어워. 개차반이야. 우리 흔들려 이거지. 뭐 어쨌든 네. 오늘 경기 보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 아니 후반전은 뭐 평식이랑 놀았어요. 네. 자, 레알 마드리드의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3번째 우승을 축하합니다. 네. 네. 좀 경기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올 시즌 라리가에서 공격 작업 자체가 뛰어난 팀은 지로나하고 레알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대팀 수비의 공간을 제대로 공략한 팀이 이 두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바르셀로나가 10분 만에 두 골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수비 쪽에서 실수가 이 정도로 나오면 엘클에서 이기기 어렵죠. 그 처음에 이제 되게 빨리 비니시우스가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수비진의 컨트롤 미스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차비 감독이 플랜 A를 개같이 짜는구나. 얘는 생각이 짧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가졌어요. 일단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큰 문제는 공격의 비효율성, 수비의 취약성이잖아요. 둘 다 나온 경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공격의 비효율성 부분인데 경기 초반에 페란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제골을 넣었다면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선제골을 넣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죠. 이 경기는 선발 라인업 보면 차비 감독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요. 잘 되던 거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가비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세르지 로베르토, 페드리, 도용, 긴두안,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렇게 지난 시즌 수페르코파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 보면 발대를 높게 올리고 후방은 변형 백스리처럼 돌아서면서 세르지가 이제 중앙에 들어가서 약간 중원에서 이제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조앙 펠릭스라든가 페란 토레스가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 두 선수는 또 넓게 돌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르지 로베르토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돌아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하프 스페이스에서만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데에게 왼쪽 공격을 100% 책임지게끔 만들어놨는데 근데 발데가 사실 폼이 너무 못해. 예,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앙 칸셀로가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칸셀로를 왼쪽 풀백으로 쓰고 그쵸. 그리고 쿤데를 오른쪽 풀백으로 써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3위들이 통해서 지난 시즌 레알 제압하고 스페르코파 우승했어요. 그리고 아라오가 비니시우스를 계속 묶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라오를 라이트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줄 쿤데가 올 시즌 초반에는 매우 좋았는데 점점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줄 쿤데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볼을 끊지 못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먼저 실점하죠. 그렇죠. 툭 튀어나왔다가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옵사이드 트랩이 무너지면서 비니시우스가 이제 배우 공간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라오의 실수도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전까지는 수비 라인이 이렇게 구성하는 건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비니시우스랑 아라오가 잘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제 엘클라시코에서 이 둘이 만났었던 거.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거 주목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라오 대 비니시우스. 근데 이게 전적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경기가 이제 7번째 맞대결이었고 아라오가 앞선 4번을 이기고 최근 2번은 비니시우스 쪽이 약간 우세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는 비니시우스의 완승이었다. 완승이죠. 전반전에만 헤트트릭인데. 그리고 아라오 같은 경우에는 PK도 내줬고 그리고 퇴장도 당하잖아요. 그럼 퇴장도 당했고. 물론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는 스페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PK를 줄 정도냐 그리고 이게 과연 퇴장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PK를 줄 수도 있는 장면이니까. 네, 왜냐면 이제 손을 좀 쓰는 장면이 있었고. 그 PK 주어졌고 옐로카드 한 장 받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아라오가 옐로카드 한 장 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비 감독이 후반 시작할 때 쿤데하고 아라오의 위치를 바꿔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라오가 옐로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하고 스피드 경쟁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수비 라인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때는 쿤데가 라이트백이고 아라오가 센터백일 때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 경기 봤을 때 아라오는
전 수비력을 사실 그렇게 크게 의심하진 않거든요. 이 선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을 소유했을 때 롱볼로 넘기거나 앞쪽으로 빌드업을 할 때 미스가 좀 은근히 자주 나와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중에 변화를 주는 타이밍도 좀 잘못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바꿔야 돼요. 선수들의 위치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세르지 로베르토 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냥 바로 교체를 좀 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페라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라민 야만을 두는 게 더 낫을 텐데. 이른 타이밍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제 그 작업도 안 됐고. 네. 거기다가 오른쪽에 페란 볼을 쓸 때 움직임이 좋은 건데 볼을 갖고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쪽에서 아라오가 공격 가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왼쪽에 바이델은 너무 부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반전에 이선 라인을 한 번에 바꿔줄 때 주앙 페리스를 투입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 라인에서 바이데가 드리블로서 무언가 흔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드리블 능력이 있는 주앙 페리스를 왼쪽에 배치한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전에 3골을 실점한 다음에 이선 자원들 3명을 동시에 바꿔줬어요. 이건 네.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들어가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 타이밍.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앙 펠릭스 저는 오사수나전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펠릭스는 약간 이타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선수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페르민 양발 잘 쓰고 각 열렸을 때 저는 충분히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라민 야말도 저는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면 더 잘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 딱 바꿀 때 이렇게 되면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적인 작업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필 또 실점이 네. 나와가지고.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전반전에 선수 교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감독이면 전반 10분에 선수 교체했습니다. 정 10분이요? 네, 왜냐면 두 골 실점한 다음에 바로 선수 위치 바꾸고 네. 그리고 라민 야말 바로 투입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차비 감독도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공도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 보면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3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3-1-2인데 주드 벨링엄이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면 결국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적인 우위를 바르셀로나가 가져가기가 힘들었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3위들을 썼는데 아예 이러다 보니까 공격 작업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골 먼저 실점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격 쪽에 좀 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 10분은 너무 이른 타이밍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전반 10분에도 나는 교체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전에도 교체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후반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3미들 그 다음에 2선 미들 3명을 바꿨을 때 실점했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이 최악의 경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라오 퇴장당하는 순간 경기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미 그때 스코어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수비 쪽에서 아라오하고 콘데가 여러 실수를 반복하면서 실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올 시즌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더용 부상 당하고 흐름이 안 좋아질 때쯤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이런 걸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바르셀로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레반도프스키가 스페르코파를 통해서 2경기 연속골 넣고 오사수나전 넣고 살아나는 모습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레반도프스키가 살아나면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너무 무승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승점 드랍한 경기가 좀 많고. 네, 그러니까 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이 두 팀은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보다 경기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위쪽에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공격 작업을 워낙에 잘하는 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하고 무승부를 거둔 게 문제라니까. 그 팀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니까 결국 승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4-3-1-2 또는 4-2-2-2 포메이션으로 나오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장점은 중원에서 워낙에 에너지가 높고 압박이 강해요. 그쵸. 그 가운데서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이유는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이 미드필더들의 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방에 있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주드 벨링엄은 스스로 골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메이킹이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이 선수에게 연결하면 스스로 볼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골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못 넣는다 할지라도 2명, 3명이서 골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에서 되게 좋게 본 거는
포메이션이 계속 유기적으로 변하면서 선수들이 거기에 적응이 이미 맞춰졌다는 게 좀 돋보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움직임 보면 비니시우스 주위에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연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카르바라고 호드리구가 연결하고서 하프 스페이스 들어와서 다시 컷백하는 모습 보면은 공간으로 계속 주고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다음 플레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 어쨌든 3미를 체제의 주드 벨링엄 앞쪽 그리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거가 투톱이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발베르데가 우측 윙처럼 빠지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주드 벨링엄이 또 이제 좌측 네. 사이드라인 쪽으로 빠지면 4-2-2로 바뀌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빠른 트랜지션 저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또 발베르데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발베르데 잘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발베르데가 주의 깊게 이렇게 안 보면 뭔가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닌데 특히 전반전에는 발베르데가 잘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일단 수비 쪽이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전환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원래 발베르데 하면 볼을 끌고 올라오는 능력도 눈이 워낙에 좋으니까 눈에 확 속도도 너무 들어오는데 좋고, 예.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다운 전술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올 시즌 계속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패밖에 안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20경기째 무패 네. 달리고 있고 근데 샤비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이렇게 하고 누가 누구를 막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전개할 때 뒷공간 어떻게 커버할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골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나왔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한다고 쳤을 때 뒷공간이 뚫린다는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속도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속도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냐키 페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서 뒷공간을 커버해야 돼요. 근데 이냐키 페냐는 박스 안에서 머물고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수비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역대 바르셀로나 골키퍼들을 쭉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냐키 페냐는 그들만큼 발밑에 장점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실수가 있죠. 네. 근데 이냐키 페냐는 넘버2 골키퍼니까 선방 한 경기에서 두세 번 해주면 그래 넘버2 골키퍼니까 물론 루닌도 넘버2 골키퍼긴 합니다만 얘는 이야기가 다르고 얘는 어디 가도 주전을 할 앤데 레알에서 넘버2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넘버3였죠. 케파에게 밀렸었으니까. 근데 케파가 이제 아틀레티코전이나 이제 너무 안 좋았으니 케파보다 루닌이 훨 낫습니다. 네, 안정감도 좋고 네. 그래서 안첼로티도 이제 코파델레이 때도 이제 루닌 기용할 거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골키퍼 기록 모든 면에서 루닌이 케파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에서 루닌이 좀 더 위에 있고 케파는 공중볼에 또 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루닌 골키퍼가 넘버2 골키퍼라 해도 루닌 골키퍼는 워낙에 잘하니까. 근데 이냐키 페냐 골키퍼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수비수들이 이냐키 페냐의 부담을 좀 적게 좀 덜어줘야 된다. 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을 크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경기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경기예요. 저는 그냥 전술적으로나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기량적으로나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슈페르코파는 그냥 완승이에요. 아니었나. 네. 네. 그리고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후반기 어떤 식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냐면 일단 스위치를 전반 시작과 동시에 켜야 됩니다. 시동을 아예 그냥 몸 풀 때부터 시동 걸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경기 초반에 실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먼저 실점한 다음에 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먼저 리드를 잡는 경우보다도 아니 리드를 못 잡더라도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먹히고 시작하면은 이거부터 일단 지고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후반전 때 그 집중력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뒤집거나 아니면 뭐 무승부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전반전부터 스위치를 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차비 감독이 더용이나 긴도안에게 실질적인 주장으로서의 롤을 확실하게 다른 선수들 보는 앞에서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권위를 실어줘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르셀로나는 흔들릴 때 누가 잡아줄 선수가 안 보여. 아, 세르지 로베르토가 주장 완장 차다가 아라오가 주장 완장 찼는데 퇴장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아서 교체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레알 마드리드는 하던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플랜 A 그냥 갖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플랜 A의 변화를 막 준 거는 차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비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경기 되겠는데? 그쵸. 그럼 이기려면 이런 수를 꺼내야 되나 저런 수를 꺼내야 되나? 고심 끝에 악수를 둬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나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로나 같은 팀들보다는 안 좋다는 걸 인정해야 그쵸.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개선점을 네. 찾고 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반기 보면은 전반기 때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게 수정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일카이 긴도안하고 프랭키 도용하고 페드리하고 나왔을 때 요 세 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페드리가 100%가 아니라서 어제 부상 복귀한 지 그리고 오래 네. 안 됐으니까. 그리고 페드리가 100%면 저는 일카이 긴도안을 올리고 페드리를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볼 배급에 관여하도록. 네, 왜냐면 긴도안이 이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1차 빌드업 할 때 볼 뺏긴 다음에 쫓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맨시티 때도 지적을 네. 많이 받았었던 그런 요소고. 그래서 저 위치는 오히려 뭐 프랭키 도용하고 페드리를 쓰는 게 어떤가. 물론 도용과 페드리를 저 위치에 쓰는 거는 네. 삼선에 쓰는 거는 두 선수의 공격력을 조금 남매인 같은 제한적으로 느낌이 있죠. 네, 그렇게 하지만 팀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 레알 마드리드의 걱정은 중앙 수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중앙 수비도 뭐 빵빵 뚫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요. 맞아요. 밀리탕하고 알라바가 지금 십자인대 동시에 부상이니까 나갔으니까. 결국은 뭐 나초가 부상을 당하면은 추아메니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왜냐면 추아메니 같은 센터백을 보기도 했었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중앙 수비의 숫자가 부족한 게 문제지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 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왼쪽 풀백은 여전히 문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도 뭐 맨디가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잘해주고 있으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왼쪽 풀백의 자신의 기준은 맨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맨디가 이 정도만 하면은 나쁘지 않다. 네. 그 딱 적정선인 거야, 기준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시선은 더 위에 있죠. 그쵸. 왜? 호베르토 칼로스 마르셀로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보에 있었던 선수들이 너무 탑급이었으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데 안첼로티는 맨디 정도만 하면 괜찮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는 맨디보다 못한 거고. 그렇죠. 프라는 좀 더 많이 네.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폰지 영입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끔씩 안첼로티도 불안하니까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쓰는 맞아요. 거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쏘쏘한 거죠.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떨지는 이제 페를랑 좀 맨디는. 알겠고, 그게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 사실 뭐 토니 크로스, 추아멘이 발베르데로 나왔는데 토니 크로스, 카마빈가, 발베르데 뭐 여기다 모드리치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주드 벨링엄 자리에 브라임 디아스 쓰면 되고. 그렇죠. 또 브라임 디아스가 비니시우스 부상일 때 또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 호셀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알 마드리드 돌이켜 생각하면 마드리드 더비 연장전 가서 승리했죠. 그렇죠. 그 경기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살렸습니다. 호셀루도 네. 결정 지었고 브라임 디아스도 마지막에 맞아요. 브라임 디아스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랜 A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벤치에 있는 자원들이 나와서 게임을 바꿀 수 있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 치르면서 또 한 번 보여주죠. 우리 플랜 A도 강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뭐 경기력적으로 완벽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차비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플랜 A, B, C 다 들어워. 개차반이야. 우리 흔들려 이거지. 네. 뭐 어쨌든 네. 오늘 경기 보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 아니 후반전은 뭐 평식이랑 놀았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 이제 하프 타임이랑 막 이러고 경기 끝나고 잠깐 봤는데 또 위스키도 한잔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네. 한잔 안 할 수가 없는 경기. 네. 그리고 그 태사자의 형준이가 네. 카톡 와서 형 힘내세요. 메시 있을 때 우리도 많이 당했어요. 이런데 메시 있을 때가 언제야? 난 기억도 안 나 이제. 네.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또 13번째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우승을 축하드리고 바르셀로나 팬들은 뭐 영종 포함해서 좀 앞으로 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일 것 같아. 에휴, 가자. 레알 너무 잘한다 진짜.